아직 안녕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다독임. 안녕하세요. 독립서점 책방 흥분색과 함께 오늘의 진행을 맡은 김시아입니다. 금방 지나갈 줄만 알았던 코로나가 벌써 2년 가까이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여행도 만남도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의 시간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봄 기운과도 같은 한 편의 영화와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아주 사적인 영화들, 하성주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성주라고 합니다. 저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 프리랜서 PD고요. 영화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사적인 영화들이라는 개인적인 영화 리뷰를 그림과 함께 책으로 만들었던 나름대로 작가. 네, 멋지십니다. 작가시죠? 책을 내셨으니까.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5년간의 회사 생활을 접고 6개월간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보리라고 다짐했을 때와는 달리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6개월 동안 해낸 일이 많은데도 종종 잊곤 하는 것 같아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저에게, 그리고 저처럼 도전을 원하는 청춘들에게 좋은 영화를 추천해 주세요. 작가님, 혹시 기억에 남는 도전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도전을 많이 해왔을 텐데 우리 네. MC분께서도 그러실 텐데요. 저는 이번에 아주 사적인 영화들이라는 책을 만든 것 자체가 저한테는 도전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연자분은 6개월을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계신가 봐요. 네. 우리 작가님은 책을 쓰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총 기간을, 그러니까 인쇄한 것까지 총 기간을 따지면 네. 저는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와, 1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이렇게 작업에 몰두하신 건가요? 그 긴 시간을 모두 작업에 쏟진 않았고요. 일상생활을 사는 거 90%, 90%. 그리고 틈틈이 한 10%씩 계속 이렇게 나름대로 해봐서 100% 몰두했으면 한 달 안에 끝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농담입니다. 오, 와우, 대단하십니다. 저는 우리 그 첫 번째 사연자분께요, 차영남 작가님의 그래도 계속 해보자는 말밖엔이라는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책 속에서 차영남 작가님도 꿈이 도대체 뭐라고, 삶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만 하는지, 그 젊음이 가진 열정만으로는 이겨내기 어렵다고 느끼던 날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작가님, 네. 책 소개 한 구절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감히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믿음.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고 자주 생각한다. 나만의 행복, 나만의 만족, 나만의 성공을 통해 나만의 삶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 나는 오늘도 이름 모를 골목을 서성인다. 굉장히 많은. 이름 모를 골목을 서성인다. 네. 아름다운 문장이죠.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어떤 영화를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 사연을 듣고 생각이 났던 건 이제 청춘과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일단 먼저 생각이 좀 났어요. 네. 그래서 청춘과 도전 하면 어떤 영화가 떠오를까 하다가 저는 코알라라는 영화와 족구왕이라는 영화, 두 영화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알라는 2013년에 개봉했던 영화고요. 김주환 감독의 영화인데요. 연기를 하고 싶었던 두 명의 청년이 사회로 또 나와서 여러 가지 삶을 사는 이야기이거든요. 네. 한 명의 청년은 연기를 좀 계속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빛은 보지 못하고 그냥 단역이나 항상 오디션에 실패하고 뭐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청년이 보여지고요. 또 한 명의 청년은 연기를 그만두고 그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네.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이제 사회로 나온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먼저 사회로 나와서 버거집을 이제 오픈을 하면서 네. 같이 이제 또 동업을 하게 되고 하는데 끊임없이 뭐 시련은 찾아오죠. 그렇죠. 네, 뭐 돈과 관련된 문제들, 뭐 사람에 치이기도 하고 삶이죠. 여러 가지 현실의 난관에 부딪히게 네. 되는데 그들이 이제 현실의 그 벽들을 깨부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예요. 그러면서 뭐 청년 창업에 대한 이야기, 뭐 직장을 구하는 이야기, 꿈을 쫓는 것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청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민들을 네. 아주 코믹하고 재미있게 잘 녹여낸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아, 해서 굉장히 청춘다운 영화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 코알라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돼서 본 영화인데 너무 재밌게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그 아, 영화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족구왕이라는 영화는 2013년도에 또 개봉을 했는데 네. 우문기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우문기 영화에는 감독님이요. 네, 네. 이 영화에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TV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도 요새 많이 나오는 안재홍 배우가 주인공인 네네, 영화인데요. 알죠. 네, 안재홍 배우가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복학생으로 이제 학교에 이제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학교를 다니는데 족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구가 너무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현실이 또 그게 또 만만치가 않죠. 네. 네, 학교에 족구장은 또 없어지고 주변에서는 또 이제 취업을 걱정하는 네. 대학생들이 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 걱정이 또 네네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 걱정하는 그런 얘기. 심지어 또 이건 편견일 수도 있고 안 그런 수도 있지만 네. 학교에서 이제 막 난닝셔츠 바람에 아, 워커 신고 이렇게 족구하는 그 네. 복학생들을 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딱 그렸습니다. 그렇게 좀 달갑지만은 네. 않은 그런 것들을 많이 혹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좀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족구하는 선배님들, 막 그렇죠. 운동장에 보면은 땀 흘리시고 막. 아저씨 같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족구장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또 이 복학생 안재홍 배우가 학교에 건의를 하게 되고 뭐 족구 대회가 또 성사가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학과별로 사활을 건 어떤 족구 대회가 펼쳐져요. 아, 그러면서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도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영화 대사 속에서 음. 그런 게 있어요. 그 안재홍 배우에게 어떤 선배가 네. 도대체 족구를 왜 하려고 하냐 막 음. 이랬을 때 그 안재홍 배우의 대사가 굉장히 함축적으로 짧지만 함축적인 그런 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밌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재밌으니까.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네.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네. 그것이 바로 청춘이지 않을까. 네, 그런 그러네요.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이지 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청춘과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서 또 자신의 네.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사연자분한테도 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아하니까요라는 그 짧은 말이 저한테도 굉장히 와닿는데요. 우리 사연자분께도 마음에 강력하게 남는 한 문장이 되시길 바라면서 코알라, 족구왕, 그리고 차영남 작가님의 그래도 계속 해보자는 말밖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덜 성숙한 감정들이 가끔은 사랑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 가득 담긴 상대방에 대한 사랑, 진심. 그 마음을 온전히 표현해도 부족하지만 가끔은 못난 마음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후회를 해요. 그런 제 사랑에게 오늘은 용기 내 전하고 싶습니다. 나 계속 노력하고 있어. 너에 대한 내 사랑을, 내 진심을 더 잘 보여주려고 말이야. 나라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봐줘. 사랑해. 정말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신 모습이 네.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찐한 사랑에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가연 작가님의 사랑은 정신병입니다. 사랑은 정신병. 정신병. 네. 정신병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 정신병이라고 할 만큼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죠? 그 사람 네. 하나로 인해서. 제가 책 속의 한 문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충만한 행복에 걱정도 됐지만 그를 만나면 다시 행복했다. 누군가 말했다. 사랑은 정신병이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행복해하고 이 행복이 깨질까 불안해하면서도 또 다시 그를 만나면 행복해하는 지금. 나는 정신병에 걸린 게 분명하다. 분명하죠. 분명하네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정신병이라는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제가 짧게 써놨던 어떤 글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네. 너무 궁금해요, 네. 작가님. 한번 너무 궁금해요. 부끄럽지만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네. 사랑은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써본 글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사랑을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의 두 사람이 만나는 것, 그렇게 만나 조금씩 닮음이 되는 과정. 그러니 어쩌면 사랑을 시작하는 건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충돌에서부터가 아닐까 라고 나름대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온 서로 각자들일 거란 말이죠. 네. 그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게 처음부터 뭐 융화가 되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네. 충돌하고 싸우는 과정들이 지속이 되다가 그것이 또 사랑이 되고 어쩌면 그거 자체가 충돌하고 싸우는 거 자체가 좀 사랑의 본질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마치 것 같아요. 우주 대폭발, 뭐 빅뱅 충돌 이런. 맞아요. 그런 네네네.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충돌이 있음으로써 지금의 어떤 우주계가 또 완성된 게 아니겠습니까? 네. 맞는지 잘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이제 말기 정신병. 그렇죠. 네, 정신병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듣고 사랑과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러면서 한번 제가 추천하고 처방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영화는 2002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인데요. 오아시스라는 영화입니다. 설경구 씨 그리고 문소리 씨의 아주 젊은 시절을 볼 수 있는 벌써 20년 전이니까요. 네네네. 그때 영화인데 일단 설경구 씨가 이제 뺑소니 교통사고로 형을 살고 나온 출소자 역할을 하고요. 그 설경구 씨가 별 생각 없이 이제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가요. 네, 찾아갔다가 거기서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문소리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약간의 욕정 같은 것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가출소한 사람의 어떤 즉각적인 반응들. 그 설경구 씨가 영화상에서 이제 캐릭터가 굉장히 약간 즉각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충동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삶을 지속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즉각적이고 충동적이었던 사람과 중증 장애, 몸의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 몸의 장애를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의 장애까지도 얻게 된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도 잘 그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사랑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느껴진 이 사연에 딱 맞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문소리 배우님이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영화 속에서도 그 장애를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혼신의 연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또 하나 그냥 이 영화를 또 보시면서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다큐 같은 영화이거든요. 굉장히 일상의 삶과 이런 것들을 찬찬하게 쭉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 영화 속에 갑작스럽게 막 판타지가 섞여 있습니다. 누구의 상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보는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설경구 씨의 상상일 수도 있고 문소리 씨의 상상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문소리 씨가 장애를 벗어나서 비장애인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뭐 이런 판타지 장면들이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포인트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그런 출소자와 중증 장애인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판타지를 통해서도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이 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실의 벽이 좀 높지만 서로 함께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그 두 사람은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영화여서 오아시스라는 영화 사랑과 성장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 너무 생각이 좋네요. 들었습니다. 오아시스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무료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쩌면 이런 날들도 저에겐 사치일지도 모르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지난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한때는 저도 꿈 많은 젊은 시절이 있었고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겐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았던 것일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왜 이렇게 살았을까? 삶은 무엇일까?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떠내려가 버린 물음이 되었죠. 이제는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알게 된 것은
나도 아름다운 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삶이라는 건 살아볼 만한 것임을 이제야 삶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꿈과 희망으로 무지갯빛 남은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도전, 아까 그 청춘의 도전과는 또 다른 결이지만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화와 책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 하성주 작가님께서는 어떤 영화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이 사연을 듣고 생각이 들었던 키워드가 또 있는데요. 삶과 희망이라는 키워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삶과 희망을 표현하는 영화들은 뭐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불현듯 떠올랐던 영화는 롭 라이너 감독의 2007년작인데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네. 너무 유명한 배우들이죠.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두 모건 배우가 프리먼. 네네네. 주인공을 맡고 있는데요. 영화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각기 다른 삶을 살았던 두 노인의 어떤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여기에 또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죽음을 앞둔 시한부 노인이에요, 두 사람이. 그 시한부 노인인 두 사람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뭔가 삶의 기쁨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사실 버킷리스트가 대단한 것도 있고 대단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뭐 보면은 낯선 사람을 도와주기, 뭐 눈물 날 때까지 웃기, 뭐 이런 버킷리스트가 눈물 날 있는가 때까지 하면 웃기. 네, 뭐 스카이다이빙 하기, 피라미드 직접 가서 보기, 막 프랑스 식당에서 밥 먹는 거, 히말라야 등반하기 이런 좀 힘든 것까지 버킷리스트가 네. 다양한데 뭐 각기 다른 삶을 산 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각기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게 정말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거 다 숨기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한 남자, 헌신적인 그런 남자, 그리고 뭐 일을 위해서, 일과 성공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힘들을 막 쏟아왔던 그런 남자. 뭐 이렇게 다른 각자의 두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면서 네.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자신만의 인생과 그 인생의 기쁨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담아낸 영화여서 뭐 상황이나 대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비록 뭐 죽음을 앞둔 두 노인의 이야기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좀 되돌아보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금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는 이 세 번째 사연에 이 분들이 한번 또 보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작가님은 혹시 버킷리스트 작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저의 나름의 어떤 생활관 중에 하나가 정말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좋죠. 커다란 버킷리스트보다는 네. 내일도 그냥 내일 나름의 최선을 다한 숨을 좀 쉬자 멋지세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죠. 버킷리스트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좀 생긴 것 같아요. 책을 한 권 또 만들어내면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내 얘기를 뭐 지금 물론 영상 일을 하고 있으면서 네. 영상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건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네. 또 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나름 그림을 통해서 뭐 네. 이런 것들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더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네네. 더 다양한 저만의 책들을 좀 내서 많은 네. 사람들한테 좀 공유하고 싶다. 이런 버킷리스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도전이라는 게 참 에너지가 있어요. 한 가지를 성취해 나가면 그 다음 도전이 또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작가님처럼요. 네. 저도 옛날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꼭 그림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그림을 배워 나가면서 뭔가 제 감정을 해소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작가님이 김정희 작가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지금이야 무엇이든 괜찮아라는 책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제가 중간에 있는 내용을 한 문장 읽어 드릴 텐데요. 생의 모든 순간이 그립고 못내 짠해서 읽고 쓰고 그린다.
그렇게 읽고 쓰고 그리는 동안 순간순간 벅찼다. 온전히 나로 사는 지금의 나가 있다. 사실 누구도 늦었다고 하지 않아요. 무엇이든 시작하기에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늦었다고 포기하던 일에 지금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좀 다정한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책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벌써 네 번째 사연이네요. 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정말 막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네. 같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실까?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 가정에 화목을 기대한다면 화목을 주실까? 아니면 서로 사랑할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대사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언제나 무슨 일이든 혼자 삼켜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드느니 그저 말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침묵으로 이어졌고 드러내지 않음이 익숙한 듯 제 생활은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쌓아온 시간만큼이나 가슴에 담겨진 무거운 짐들, 표현에 어색해진 마음들, 마음과는 다른 상황들로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들, 진심이지만 진심을 놓쳐버린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혼자 감당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싶어요. 이제는 나의 진심을 전하고 나누고 싶어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하고 전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사연 읽으면서 좀 마음이 짠했어요.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하신 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좀 좋은 영화를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사연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약간 뭔가 고해성사를 듣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사연을 들으면서 몇 가지 키워드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나누는 삶, 어떤 내 사랑의 표현, 그리고 내 안에서 좀 벗어나는 것, 뭐 이런 키워드들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처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영화는 또 두 편이 있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라이언 머피 감독의 2010년작이고요. 그리고 2017년작 원더라는 스티븐 크보스키 감독의 영화입니다. 둘 다 이제 줄리아 로버츠라는 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너무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영화는 굉장히 나름대로 결혼도 했고 작가로서도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산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불현듯 어떤 삶의 위기를 맞고 뭔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뭔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불현듯 갖게 돼요. 그래서 이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좀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또 보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 또 제목과 매칭해서 이제 영화의 흐름을 이렇게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가장 영화의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순서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먹는 거 먼저,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거, 뭐 이런 순서에 맞춰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먹는 것에 대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삶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자 그렇죠. 어떤 그 삶 자체를 위한 것이 사실은 먹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먹는 것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부터 나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 원초적인 삶의 욕구를 즐겁게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먹는 것부터 이탈리아에 가서 굉장히 맛있는 뭐 이런 음식들을 접하게 되고, 거기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거든요. 그러고 이제 기도하라 같은 경우에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뭐 인도나 발리 뭐 이런 쪽을 찾아가서 뭐
신을 좀 쫓아보고 그러면서 마음을 돌보고 자기 영혼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찾아가는 또 그런 네. 과정의 일부로서 이제 기도하라라는 챕터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그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서로 이제 사랑의 감정을 나누면서 아,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좀 또 찾아가는 네.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싶어서, 뭐 나누는 삶과 뭐 사랑의 표현하는 것, 그리고 자기 안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이 사연자분께 네. 이 영화를 한번 보신다면은 좀 굉장히 많은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원더라는 영화도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영화이실 텐데, 태어날 때부터 좀 아팠던 주인공, 어기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좀 아팠어가지고 굉장히 뭐 27번의 성형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모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네네. 수술 자국이 얼굴에 남아있고 뭐 이러다 네. 보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홈스쿨링만 하다가 이제 학교를 가게 돼요.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어. 표현이 되거든요, 영화에서. 사실은 학교라는 게 조그만 사회잖아요, 또. 굉장히 그쵸. 다른 사람들이 또 네. 모여서 서로 배움을 하는 과정인데, 그곳에서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오아시스에서도 말했지만, 몸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 뭐, 어느 사회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마음의 장애까지도 갖게 되는 네.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뭐 놀림이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기 안에 좀 갇혀서 또 있는 네. 마음의 병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학교라는 또 작은 사회로 나가게 되면서 그런 마음의 병,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갇혀 있었던 이 마음을 좀 벗어나게 되는, 극복하고 네. 좀 성장하는. 그러면서 서로 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과정들이 영화 속에서 쭉 보여지는데, 이 영화도 한번 보신다면 내 스스로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다른 사람들과, 서로 각자의 사람들과 어떻게 좀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실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꼭 봐야 되겠네요.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도 꼭 봐야 되겠어요. 갑자기 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를 들으니까 배가 고파요, 잠깐. 자, 네. 저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라는 겨울 작가님의 책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믿어요. 사람은 사람의 온기를 통해서 더욱 인간다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우리가 서로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얻을 수 없는 걸까요? 그 정도의 시간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작가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진짜 그 책 속의 이야기처럼 서로의 온기, 서로의 진가를 좀 알아갈 시간을 서로에게 줘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좀 주로 외로운 성격의 사람들이 맞아요. 좀 뭐랄까 상대방이 온기를 주려고 해도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도 영화와 책을 읽으시고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작가님도요. 네. 사랑하시는 분과 온기를 많이 나누시면서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5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요즘 밤이 되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떡하지? 라고 수없이 되뇌게 됩니다. 잠들기 전까지 너무도 멀쩡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다가도 잠들려고 눕는 순간 알 수 없는 생각들과 숨막힘이 찾아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누구보다도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숨막힘이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가 제게 우울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더니 놀라더라고요. 내가 우울증이라니.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접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단어를 들은 후에야 알 것만 같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이야기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나 봐요. 잘 자라온 줄 알았는데 몸과 마음은 아니었나 봐요. 어떻게 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아이를 놓아줄 수 있을까요? 그 누구나 마음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작가님은 혹시 마음속에 아이가 있나요? 그 아이와
그 아이가 있는 방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정체는 모르겠어요. 그 아이의 정체를 모르시는군요. 네.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그렇죠. 제게도 좀 소심한 아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소심하거든요. 그런 소심한 아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듣고 좀 처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가 있는데요.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2019년도 김초희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찬실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 찬실이는 영화 PD로서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함께 일하던 감독이 갑작스럽게 이제 회식 자리에서 죽게 돼요. 복이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찬실이에게 그 감독님이 죽으면서 이제 이 찬실이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좀 펼쳐지는데 평생 해왔던 영화 프로듀서라는 일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앞으로의 인생이 굉장히 막막한 가운데 어떻게든 삶은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뭐 그런 와중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을 접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이 될 수도 있고 악연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삶과의 마주함 그 자체를 찬실이는 피하지 않고 쭉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네.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그녀를 통해서 내 마음속의 방과 내 마음속의 아이는 어땠는지 네네. 한번 생각해보고 나에게 이어지는 사람들과 상황들이 과연 나에게는 복이 될지 네. 어떤 게 될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좀 기회들을 네.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고 끝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찬실이는 복도 많다라고 끝났으면 약간 이 영화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좀 덜했을 것 같은데 복도 많지 하니까 마치 이렇게 좀 칭찬해 주는 것 같은 남이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작가님의 영화 처방과 함께 고선영 작가님의 애정결핍이라는 책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과 마주하도록 부드럽게 다독이는 그런 책이에요. 지난 날들을 꼭 안아줄 수 있는 아주 따뜻한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을 사실은 제가 좀 꼭 안아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책에게 꽉 안기는 그런 느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이 책의 일부분을 조금만 읽어봐 드려도 될까요? 네. 어쩌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조금은 빛발에서 기억이나 날까 싶었던 일들이 가로등 불빛처럼 하나둘 켜졌다. 그때 나는 거지 같고 우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온통 회색빛인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꺼내보니 애지중지했던 인형에서 솜이 쏟아져 나오듯 조금 슬픈 것도 있었고 서리가 껴서 희끄무레한 유리창으로 따뜻한 난로불이 일렁이는 것도 있었다. 가장 신기했던 건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 별처럼 너무 아름다웠던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래서 슬프고 아프고 아련했다. 이제는 보내주어야겠다. 안녕. 이제는 보내줘야겠다. 네. 안녕. 처방해드린 그 책과 영화로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속에 아이가 아주 행복한 아이가 돼서 안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벌써 6번째 사연입니다. 네. 6번째 사연도 이제 사랑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남편의 직장을 따라 고향을 떠나게 됐어요. 너무도 먼 거리였던 그곳은 남편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있는 곳, 나에게는 남편 말고는 찾을 리 아무도 없는 곳이었죠.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하기도 전에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를 가진 채로 일을 할 수 없었기에 집에만 있는 생활이 시작됐고 남편의 늦은 퇴근으로 늘 뱃속의 아이와 둘만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이로 인해 행복하면서도 혼자 있는 마음은 우울하기도 했어요.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많았고요. 무뚝뚝한 남편, 남편의 서운한 말들, 외로움과 슬픔이 커져만 가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바라보는 행복의 크기만큼 우울함의 크기도 커졌습니다. 혼자 우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요. 우울한 엄마여서 미안해서 울고 우는 아이의 모습이 미워져서 울고 그 죄책감에 또 울고
건강한 엄마로 건강했던 나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고 사연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게 사랑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지금 뭐 죄책감도 든다, 슬프다 하셨는데 이게 다 가족에 대한 사랑, 아이에 대한 사랑에서 이런 마음이 나오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부모님 상담을 좀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만약에 혼자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결혼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냥 내 감정만 가지고 내가 슬프고 힘들 때 좀 쉬고 놀고 그러면 될 텐데,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제가 추천해드린 책으로 좀 따뜻하게 안아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양호 작가님의 그 길에 만난 바람을 기억해라는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강양호 작가님도 두 아이의 엄마시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이야기가 우리 사연자분께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간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가 되어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아 먼지가 쌓이고 굳은 살이 박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쳐버렸다. 아니, 더 깊숙이 밀어넣었다. 마음도 청소가 필요했다. 마음에 있는 공간에 가득 찬 물건들을 모두 밖으로 꺼내놓았다. 비워야 할 물건과 필요한 물건을 나눴다. 공간에 수북히 쌓인 묵은 먼지를 쓸고 닦아내 물건을 하나둘 재배치했다. 그리고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창을 내어두었다. 때론 지나치게 차가웠고 매서웠던 바람의 시간을 잘 견뎌준 내 마음이 언제라도 그 안에 들어가 쉴 수 있게 찰나의 단잠처럼. 이 책이 굉장히 따뜻해요. 이 따뜻한 책의 바람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가님은 어떤 영화를 또 추천해 주실까요? 네. 이 사연을 듣고 저는 뭔가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외로움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그 엄마와 외로움 이런 것들의 근본을 좀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또 딱 떠오르더라고요. 최근에 보게 된 영화인데 아호 나의 아들이라는 대만 영화예요. 2019년에 네네. 만들어진 청몽홍 감독의 영화인데 영화는 한 가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네. 뭐 가족의 역사라는 건 즉 그냥 그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삶 그 자체겠죠.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아빠, 그리고 클럽에서 그 직원들의 머리, 여성 직원들의 머리를 만져주고 있는 엄마, 그리고 뭐 공부 중인 큰 아들, 그리고 사고를 치고 소년원에 가 있는 작은 아들, 뭐 이런 상황들에 처해진 가족인데, 당연히 예상이 되겠지만 참 힘들어요. 돈 때문에도 힘들고, 힘들겠네요. 서로의 마음을 줄 수 없는 것 때문에도 힘들고, 뭔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족이라는 구성원이어야 할 텐데 네. 굉장히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시공간을 떠나서 모든 가족들, 우리의 삶에 다들 어떤 송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여러 가지 역사들이 다 있는데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가만히 보다 보면 꼭 우리 가족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의 가족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런 공감들이 굉장히 많이 네. 전해져요. 그런 공감들을 하면서 영화를 쭉 지켜보다 보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나는 뭐 아들로서 혹은 뭐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하게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일까? 뭐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네. 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영화가 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의 예고편에 카피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이 한 문장으로 사실은 이 영화를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쯤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의 예고편에 이런 카피가 나와요. 우리는 다친 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태양이 될 수 있다. 각자 다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네. 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럼요. 각자들이 서로의 힘듦을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또 네. 위로받을 수 있고 서로 서로. 또 힘든 걸 또 헤쳐나갈 수 있고 함께 하면서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네. 있지 않을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단해지는 그런. 네. 그래서 네. 물론 엄마로서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겪고 계신 사연자 분이실 텐데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더 해볼 수 네. 있지 않을까. 근데 무조건적인 어떤 엄마의 희생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네. 그런 거는 싫습니다. 저희 엄마 네. 본인의 인생을 잘 사시길 바라고. 전화 많이 하시죠? 아, 네. 네, 꼭 오늘 전화하시길. 네. 네. 엄마 스스로의 인생을 잘 사시기를 저도 항상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희생해달라. 가족을 네. 위해 희생하는 게 엄마의 모습이다. 이렇게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려지진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가족에 대한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 각각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또 영화를 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아호 나의 아들. 이 아호는 그 영화 속 주인공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 그래서 네네. 아호 나의 아들. 이 영화 한번 보신다면 뭔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호, 나의 아들. 네. 또 제가 추천해드린 책까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사연이에요, 네, 작가님. 벌써 마지막 사연이에요. 네, 너무 아쉽죠? 네. 너무너무 아쉬워서. 더 많은 영화들을 이렇게 막 네.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저도 사연이 한 100개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열심히 읽게. 진심이시죠? 네, 진심입니다. 다음 사연 읽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사연은 특별히 편지로 좀 전해주셨어요. 러브레터입니다. 네. 네,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아까 충전하셨죠? 네, 그 그럼요. 마음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에게 우리 사회는 나이가 많든 적든 결혼을 하는 즉시 어른이 되라고 하는 것 같아.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기도 전에 말이야.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조차도 여보에게 어른이 되라고 했구나. 오늘 나는 이런 얘기를 했어.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나이는 많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매겨지는 나이는 많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나는 아직 어리다고. 해보고 싶은 일도 꿈도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어려서 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을 떠올리며 천천히 하나씩 다 해볼 거라는 다짐을 했지. 집에 와서 여보를 보는데 왜 나만 어리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보도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은 꿈꾸는 나이일 수 있는데 말이야. 너무 미안했어. 여보 덕분에 나는 꿈꾸는 삶을 살고 있어. 덕분에 즐기면서 일할 수 있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힘들다 소리 한마디 없이 든든하게 지켜준 당신인 걸 알면서도 늘 감사하며 지내면서도 때론 당연하게 느끼기도 한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마워.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순간들 즐겁게 꿈꾸며 살자. 사랑해. 오늘 사랑 게이지 100%. 네. 작가님은 이 사랑이 가득 담긴 사연을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너무 이런 러브레터를 나는 언제 써봤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언제 써봐야겠어요. 받아봤지가 아니라 그래도 써봤지로 연결되는 아주 좋은 남자시네요. 네. 우리 저는 창작하는 허준희 작가님의 가장 말고 베프가 되기로 했다라는 책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 허준희 작가님을 제가 실제로 뵌 적이 있거든요. 네. 허준희 작가님은요, 아내분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하트로 변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께도 꼭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어떤 영화 마지막으로 추천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요. 이 러브레터를 보면서 결국은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났고 사랑하면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우리 인테리어도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 너무나 많이 아시고 계시는 어떤 그런 포스터 그 비 오는 날 웨딩이 잘 찍혀있는 네네네. 레이첼 메가담스가 나오는 네네. 2013년 리차드 커티스 감독의 About Time이라는 About Time. 네,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리차드 커티스 감독은 뭐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를 또 통해서 어떤 네. 사랑에 대한 굉장히 사랑에 대한 애정을 담은 영화를 만든 네네. 그런 감독인데 사실은 이 영화는 판타지죠. 네. 타임슬립을 하는 한 남자의 어떤 진정한 사랑을 찾는 그런 영화인데 진정한 사랑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면 더 행복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꼭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을 떠나서 가족과의 사랑까지도 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반적인 사랑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러브레터를 쓰신 우리 사연자분께서 물론 보신 영화일 수도 있겠지만 네. 다시 한번 또 보면은 본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은 다른 게 또 보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감정이 들기도 네. 하고 다른 장면에서 또 딱 꽂히기도 하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또 한번 남편과의 사랑, 그리고 네. 또 가족들과의 사랑, 이런 사랑에 대한 어떤 재정의를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가장 말고 베프가 되기로 했다 그 책 속에 우리에게 부부란 둘 중 누군가가 큰 성공을 이뤄 가장이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필하기 위해 집안 살림만 돌보는 안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우린 서로의 가장도 안사람도 아닌 서로가 서로의 베프가 되어 서로의 도전이 어떻게 끝이 나든 누구보다 믿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면 그만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공감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진짜 짝꿍, 사랑하는 사람의 정의는 정말 이 베프였구나 하는 생각을 이 글을 읽고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도 굉장히 그런 사랑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마지막 사연까지 다 끝나버렸어요. 네, 아쉬워 죽겠어요, 작가님. 그러게요. 더 많은 그쵸? 영화들을 좀 저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네네. 네. 우리 다음 주도 할까요? 다음 주도 계속? 진심이시죠? 네네. 진심입니다. 저는 그 네 번째 사연이 가장 기억에 남았거든요. 네 번째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분인데 아무래도 저랑 좀 성격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굉장히 공감이 됐고 또 기억에 남았어요. 우리 작가님은 또 어떤 사연이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그 6번째 사연 중에 어쨌든 엄마에 대한 생각도 좀 할 수 있었고, 가족에 대한 누구나 이제 아픔과 슬픔, 기쁨 다 있겠지만 네. 가족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어서 그 6번째 사연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 소개시켜드렸던 아호 나의 아들을 네네. 가장 이 사연들을 보면서 가장 최근에 보게 된 영화인데 네. 그 영화도 좀 굉장히 많은 울림을 남겨준 거여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번째 사연이 참 뭔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처방해드린 책과 영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꽉 껴안는 그런 따뜻한 겨울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방 흥분색과 함께한 김시아였고요. 저는 하성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